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명령어들에 대한 기계 코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부분은 이제 그건 CPU마다 고유한 표현 방법이 있고 그건 그 룰대로 따라가면 되겠고요. CPU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쓰는 이제 자료에 대한 표현 방법들, 데이터에 대한 표현 방법들은 이제 표준이 있는 거죠. 표준이, 그죠? 그 예를 들면 이제 자연수 또는 비부호 정수에 대한 거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비트 수가 몇 비트인지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8비트다. 그러면 0부터 255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10진수로 쓰게 되면 그걸 2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00000000부터 111111까지 여기 끝에 B를 쓴 것은 이건 2진수, 바이너리다 이런 표시로 그냥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 16진수로 표현할 때는 4비트씩 묶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앞에 이것은 00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F가 되는 거죠. 16진수 표현하게 되면. 그래서 10진수 10에 해당하는 것이 A, 11이 B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00 써놓으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앞에다 0X를 붙이면 이것은 16진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C 언어에서 이렇게 쓰니까 똑같이 쓴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메모리에는 이렇게 2진수로 표현되어 있을 텐데 그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비부호 정수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값들을 의미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그럼 정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수도 있다는 얘기죠. 음수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8비트로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그냥 비부호 정수라고 하게 되면 8비트에 대해서는 0부터 255까지 총 256가지를 표현하는데 이제 음수가 있으려고 하면 이제는 절반은 음수, 절반은 양수로 표현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역시 총 256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진수로는 1부터 127 사이는 그냥 일반적인 비부호 정수하고 똑같이 쓰고 지금도 마찬가지. 음수에 대해서는 제일 상위 한 비트가 이제는 부호를 나타내는 거다. 어차피 우리가 메모리에 기계 코드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차피 0과 1에 해당하는 이진수 말고는 다른 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기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요 숫자가 1이면 이건 음수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128이고 이것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다. 물론 16진수로 표현하면 역시 또 이걸 4비트씩 잘라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뭐 똑같이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에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지? 이의 보수라 그랬습니다. 이의 보수, 그죠? 투스 컴플리먼트. 투스 컴플리먼트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빗들을 뒤집어서 거기다가 1을 대주면 된다. 알고 있죠, 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뭐 온갖 방법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빗들을 뒤집어서 1을 더해주는 걸 했을까?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사실은 표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초창기 컴퓨터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로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로 표준화가 된 거지요.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면 어쨌든 이제 더하기, 빼기 이런 연산들을 이제 논리 회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로로. 그래서 지금 보면 더하기도 해야 되고 빼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호가 붙지 않은 비부호 정수도 있고 부호가 붙은 정수도 있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 총 4가지가 나오는 거죠. 4가지가.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계산 회로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각각에 대해서. 근데 이의 보수를 쓰게 되면 회로 한 가지만 갖고 그 4가지를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회로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의 보수를 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1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당연히 제로가 돼야 되죠. 더하면 그죠?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을 그냥 단순하게 이진수끼리 그냥 더한다. 부호가 있고 없고를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이진수 더하기를 이것과 이것을 더하게 되면 실제로
0이 나오는 거죠. 펜이 안 보이네.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수를 더한다고 치게 되면 1과 1을 더하면 0이 되고 하나 올라가지요. 하나 올라간 게 있으니까 0이 되고 또 하나 올라가고 쭈루룩 다 0이 되고 마지막 올림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올림수 하나는 8비트 범위를 이미 벗어난 겁니다. 그 잊어버리면 정확하게 제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더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0과 0을 더하면 제로, 1과 1을 더하면 0이 되고 하나 올라가고 그래서 역시 또 쭈루룩 다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2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더니 이게 그냥 음수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그냥 부호가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더하기를 하면 그냥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가 있냐 없냐를 구별할 필요가 없이 한 개의 표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2의 보수를 쓰는 겁니다. 그럼 그 2의 보수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현재 예를 들어 x에 대한 2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0이 되는 수. 그러니까 0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최상단에 하나 올림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의 8승이 되는 거죠. 여기에 8개가 있고 저기 올라가니까. 그래서 x에 대한 2의 보수는 이만큼이다 이거죠. 요걸 2의 8승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위에 1이고 0이 쫙 있는 것이 2의 8승이거든요. 그래서 2의 8승에 해당하는 것은 2의 8승에다 빼기를 하고 다시 더하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것하고 이거랑 똑같죠. 그죠? 여기다가 1을 빼주고 1을 더해줬으니까. 앞에 요 놈은 뭐냐? 모두 1인 경우입니다. 그죠? 2의 8승에서 1을 빼게 되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나오고 다시 거기다 x를 뺀 다음에 1을 더 더해줘요. 그리고 요만큼 모두 다 1인 비트들에다가 x를 빼게 되면 이건 정확하게 따져보면 비트를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모두 다 1인 데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0이면 빼면 1이 되고요. 1이었으면 0이 됩니다. 모두 다 1인 요 값에다가 어떤 값을 빼게 되면 정확하게 비트가 반대로 나와요. 그죠? 해당하는 비트가 0이었으면 1에서 0을 빼면 1이 되겠죠. 그죠? 해당하는 비트가 1이었으면 1에서 1을 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정확하게 비트를 반대로 뒤집는 겁니다. 1을 더한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각의 비트를 반대로 바꿔서 1을 더하는 게 바로 그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런 거고요. 이제 그건 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냥 비트를 반대로 바꿔서 1을 더해주면 된다. 2의 보수를 만드는데. 근데 그걸 그냥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배경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뭐 따라서 뭐 2의 보수 말고 3의 보수, 4의 보수도 똑같은 원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이건 이제 수학에서 이렇게 뭐 정수론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스터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진수를 이렇게 표현해 놓게 되면 이것이 비보 정수일 때와 정수일 때가 의미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근데 제일 상위 비트가 0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1일 때. 그래서 현재 이 값이 되게 되면 비보 정수다. 이건 비보 정수야. 라고 하면 이건 값이 128이네. 이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요건 그냥 부호가 붙은 정수야 하면 마이너스 128이 된단 말이에요. 의미가. 이런 값들은 이렇게 적어놓고 이건 비부호 정수다 라고 하면 254야. 근데 이건 부호가 붙은 정수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값을 적어놓고 이것이 254라고 해석을 해야 돼. 마이너스 2라고 해석을 해야 돼. 오로지 메모리에는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알 방법이 없는 거지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특정 메모리 주소에 이것은 부호가 붙은 정수용으로 쓰고 있다. 이것은 부호가 붙지 않은 정수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면 되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메모리 주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지 이 값만 보고 이것이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예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이렇게 숫자가 172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숫자 3개입니다. 172, 725 이렇게 적혀 있다 이거죠. 이건 뭐냐?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지. 근데 기록한 사람과 해석하는 사람이 의미 부여를 하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 위에 요 놈은 세 자릿수의 자연수다. 그러면 요 놈은 170이고 요 놈은 178이고 이렇게 의미가 그때 정해지는 거죠. 두 번째 숫자는 앞에 부동소수점이 고정 소수점인데 앞에 두 개는 정수 부분이고 요 숫자는 소수점 이하의 첫 자리야 라고 의미 부여를 하면 그때부터 요 놈은 72.5고 6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냥 써놓아 가지고는 아무 의미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 3개 떨렁이 있을 뿐인 거지요. 근데 쓰는 사람들이 그걸 의미 부여를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지만 읽어보는 사람은 이걸 딱 보고 이건 163에다가 52.7이네 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위에 거는 단위가 센티미터고 밑에 거는 킬로그램이야 라고 의미 부여를 하면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어떤 사람의 신상 정보인데 키는 163cm, 몸무게는 52.7kg네. 이렇게 이제 서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정보가 없으면 그냥 숫자가 각각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어떤 값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값이 어떤 의미냐는 것은 쓰는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 값을 보고 바로 이것이 비보 정수다, 정수다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문자, 아스키 문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데이터일 수도 있고 부동 소수점, 실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는 기계의 코드 자체일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어쨌든 이제 CPU가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도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하고 비보 정수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이제 간단히 봤고요. 그럼 실제 이제 값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 수를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트 수가 다른 숫자들끼리 이제 연산을 해야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십진수에서 더하기를 할 때에 자릿수가 모자란 것은 앞에 0이 있다고 간주를 하죠. 그냥 우리가 이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숫자는 8비트 숫자고 어떤 숫자는 4비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8비트 숫자와 4비트 숫자를 더하면 그 결과는 8비트 숫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표현은 이제 8비트로 표현하게 되면 17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거 역시 이제 4비트로 표현하게 되면 9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비보 정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호가 붙지 않은 숫자. 그럼 당연히 합은 26인데 이때 우리가 연산을 할 때에 여기에는 0이 있다고 간주를 하고 하지요. 그게 바로 제로 확장입니다. 그래서 두 수를 이제 더하려고 하게 되면 비트 수가 자릿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에다가 0을 이제 4개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비트로 구했는데 이것은 이제 8비트로도 여전히 9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게 비부호 정수일 때는 0을 채우면 됐어요. 근데 부호가 붙은 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똑같은 원리로 이게 8비트로는 이제 17입니다. 그리고 이게 4비트로는 이게 마이너스 7이에요. 그죠? 4비트로는. 아까 우리가 했던 이제 2의 보수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숫자에 대해서 2의 보수를 취하면 거의 반대 부호가 되겠고 그 반대 부호를 다시 2의 보수를 취하면 다시 원래 값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2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쪽을 더해서 0이 되는 것을 한 거기 때문에 그 2의 보수는 항상 2의 보수를 취한 값을 다시 2의 보수를 취하면 다시 원래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반대쪽, 합이 0이 되도록 반대쪽 값을 취한 거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1001이 이게 이제 4비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의 보수로 실제 정수 값은 얼마냐? 아마도 음수이겠죠. 그죠? 그럼 이것을 2의 보수를 취해보게 되면
0, 1, 1, 0이 되겠고 1을 더 더해주게 되면 0, 1, 1, 1이 돼서 얼마죠? 이게 바로 7입니다. 그죠? 따라서 원래 요 값은 마이너스 7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수의 값은 그것의 2의 보수를 취해보면 절대값으로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요 값이 이제 4비트 정수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7인 겁니다. 이걸 두 개를 더하고 싶은데 이제 정수들 간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12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역시 또 0을 채웠어요. 0을 채우는 순간 8비트로는 얼마예요, 이게? 그냥 9다는 거죠. 그냥 9. 왜냐하면 제일 앞에 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버린 거죠. 이렇게 연산하게 되면 26이 나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비부호 정수인지 아니면 부호가 붙은 정수인지에 따라 가지고 좀 처리를 좀 달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연 쓸 때, 그러니까 아까 그 부호가 붙지 않은 정수라고 하게 되면 앞에다가 무조건 0을 필요한 개수만큼 채우면 됐고요. 정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조건 0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값이 음수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달래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값이 0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게 이제 4비트로 7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다 0을 다 채워주게 되면 여전히 8비트로도 7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아까 4비트로 마이너스 7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것을 16비트로도 마이너스 7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16비트로도. 그러려고 하니까 앞에다가 1을 다 채워주면 되더라는 거죠. 이게 16비트로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는 역시 똑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1001. 요거 2의 보수를 취해보게 되면 0000 0110에서 여기다가 1로 바뀌게 되면 이게 바로 7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8비트로는 요것이 마이너스 7입니다. 4비트로는 요게 마이너스 7입니다. 따라서 부호가 붙은 정수에 대해서는 그 숫자의 제일 상위가 이것이 1이면 1을 채워주고 0이면 0을 채워주고 하니까 값이 맞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연산 결과가.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작업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냥 단순히 더셈기 딱 그 논리 회로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 수를 확장할 때에 서로 이제 그 사이즈가 다른 숫자들끼리 연산을 할 때에 비트 수를 짧은 쪽을 큰 쪽에다 맞춰서 늘려야 되는데 늘릴 때에 그 대상이 부호가 붙지 않은 숫자 비부호 정수면 무조건 0을 채워주고 부호가 붙은 정수라고 하게 되면 사인 비트, 그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보통 이제 그 부호 비트라고 하죠. 부호 비트, 사인 비트라고 합니다. 이 사인 비트를 그대로 똑같이 채워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사인 비트를 그대로 채워주는 것을 그 부호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0을 채워주는 것은 제로 확장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C 랭귀지에서 이렇게 이제 비트 수 확장하는 것이 처리되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변수를 선언할 때에 short로 선언한 숫자가 있고 long으로 선언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32비트 CPU라고 하게 되면 보통 short는 16비트로 잡힙니다. long은 32비트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X와 Y 값을 서로 더한다고 하게 되면 비트 수가 서로 다른 거죠. 그때 이루어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부호 정수도 를 표현하게 되면 unsigned라고 말을 붙이게 되면 이건 비부호 정수죠. 그죠? 그래서 unsigned short라고 하게 되면 이 변수는 부호가 붙지 않은 16비트 정수. unsigned long이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은 부호가 붙지 않은 32비트 정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선언해 놓고 y는 y 플러스 x다라고 하게 되면 y 값에다가 x 값을 더한 결과를 다시 y에다 기록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y 값 1950, x 값 1950 더한 결과를 다시 y에 기록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서로 이게 사이즈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y는 32비트고 x는 16비트니까 일단 y 값도 먼저 읽어드리고 x 값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 x 값은 비트 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놈은 부호가 붙은 정수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인 익스텐션을 해야 됩니다. 부호 확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을 부호 확장을 해서 마침이도 음수였으면 1을 채워주고 양수였으면 제로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가도록 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런 식 한 줄 있었다면 이것은 이제 대상이 다 비부호 정수입니다. 그죠? 비부호 정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ux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읽어와서 이건 비부호 정수이기 때문에 제로 확장을 해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어차피 C 랭귀지로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을 어셈블리 언어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비트 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부호 확장을 적용해야 될지 제로 확장을 적용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대상이 되는 변수가 부호가 붙지 않은 부호가 붙은 정수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면 부호 확장을 적용하는 명령을 하나 넣어주고 부호 확장도 역시 명령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부호 정수에 대한 연산이었다 그러면 제로 확장을 여기다 하나 더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이 변수들 값이 그냥 정수냐 비부호 정수냐를 가지고 변수 이름만 보면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x, y는 정수였고 ux, uy는 비부호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캐리하고 오버플로우. 이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선 비부호 정수에 대한 연산을 할 때는 이제 캐리가 의미가 있죠. 그 캐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쭉 계산을 하다가 제일 상단에서 올라가는 수가 있냐 없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8비트로 65, 66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거 그냥 이진수끼리 더하는 거죠. 쭉 더하게 되면 어쨌든 여기에 뭐 0이 되고 그다음 하나 올라간 게 1이 되고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더 이상 올라가는 올림수가 없습니다. 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캐리는 제로가 되겠고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65고 이제 194가 되겠습니다. 이거 더하다 보면 당연히 1을 돼서 0이 되겠고 하나 올라간 거 합쳐서 0이 되고 올림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캐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값이 이렇게 캐리가 없으면 이 값이 아주 정상적인 값이죠. 근데 캐리가 있으면 이 값은 잘못된 값입니다. 그죠? 65와 194를 더했더니 3이 나왔어. 이 잘못된 값인 거죠. 그래서 연산 결과가 정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캐리가 발생했냐 안 했냐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도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이 캐리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값도 역시 어딘가에다가 CPU 내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연산을 했는데 캐리가 있었나 없었나에 따라 가지고 뭔가를 후속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값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캐리가 없으면 정상이고 캐리가 있으면 오류다는 겁니다. 값이. 근데 이제 어쨌든 캐리가 발생했으면 그 결과 잘못된 값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선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뭐 16비트로 이거 값이 아무리 커도 16비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건 16비트짜리 정수를 선에 쓰면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쇼트라고 선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값이 16비트를 초과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32비트짜리 롱으로 선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용자가 이 변수 값은 어떤 범위를 벗어날지 안 벗어날지를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타입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32비트로 그냥 선을 하면 되지 굳이 16비트로 선을 할 필요가 있냐 하는 부분은 보통 일반 컴퓨터에서 사실은 굳이 16비트로 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뭐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한데 그 얘기는 뭐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고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마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리모컨에 들어가는 그런 안에 칩이 있는데 거기에도 램이 있고 어떤 값을 기록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때요? 메모리 용량이 아주 작은 거죠. 그럴 때는 가능한 한 메모리 용량이 작은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언사인드 숏들 하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캐릭터는 8비트니까 그렇게 선언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메모리 용량을 줄이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는 비트 수가 작은 걸 이제 굳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CPU는 32비트 CPU인데 아주 큰 숫자를 써야 되겠어. 뭐 어떤 소위 말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들. 그걸 처리하려고 하면 이제는 변수 자체로 그 32비트 표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알고리즘을 해결해야죠.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그 한 개의 그 변수만 갖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 형태로 해가지고 그 배열의 첫 번째는 제일 하위 32비트, 그 배열의 두 번째 건 그 위에 32비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알고리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하위 30비트 간에 먼저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30비트를 더할 때는 하위 30비트끼리 더했을 때 캐리가 있었으면 이를 더 더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이제 알고리즘을 표현하게 되면 얼마든지 큰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때는 그 캐리 값을 직접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그 부분은 어셈블리 언어로 표현하면 훨씬 더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C 언어에는 캐리가 있고 없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C 랭귀지에서, 자바 랭귀지에서 캐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처리할 때는 어셈블리 언어로 쓰게 되면 캐리를 이용을 해서 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뺄셈. 뺄셈은 조금 더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뺄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역시도 논리 회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논리 회로는 가능한 한 회로 한 개를 가지고 다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호가 붙은 정수, 부호가 없는 숫자,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네 가지를 한 개의 논리 회로를 갖고 다 이제 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2의 보수를 이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빼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빼기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를 하긴 하되 2의 보수를 만들어서 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회로에서는 보게 되면 어떤 수와 어떤 수를 이렇게 이제 더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는데 빼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숫자를 여기다가 2의 보수를 만들어 가지고 2의 보수를 만든 다음에 더하기 연산 회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덧셈 연산 회로를 가지고 그대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숫자를 2의 보수를 만드는 작업을 한 번 더 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로지 가지고 있는 회로는 덧셈 회로밖에 없습니다. 덧셈 회로에 대해서는 아마 논리 회로 시간에 많이 했을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66에다가 65를 빼야 되겠다. 빼기 명령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해서는 65에 대한 2의 보수를 만들어 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5에 대한 2의 보수를 만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그대로 더해보게 되면 66이고 요놈은 마이너스 65고 해서 더하면 정확하게 1이 나옵니다. 근데 요 두 개를 더해보게 되면 0과 1을 더해서 1이 되고 하나 올라가서 1과 1을 더해서 0이 되고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올라온 숫자 1하고 더해서 0이 되고 캐리가 발생하게 딱 되어 있어요. 더하기를 하면. 이미 우리가 앞에 쓰던 그 덧셈 회로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2의 보수를 만들어서 더하기를 했더니 사실은 값은 정상인데 캐리가 딱 발생하게 생겨 있어. 이 두 개를 더해보면 캐리가 발생하는 거 알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65에다가 66을 빼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비부호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건 비부호 정수로는 존재할 수 없는 값이죠. 우리는 비부호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을 수가 없는 값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것이 음수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사실은 상관없고 어쨌든 2의 보수를 만들어서 더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66을 2의 보수로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개를 더해보면 1과 0을 더해서 1이 나오고 계속 쭉 다 1이 나오죠. 1이 나오고 오타에 책에는 111. 그렇지, 이 오타지, 그죠?
요게 더해서 0이 더 여기 1이 되는 거죠. 1, 1, 1, 1, 1, 다 1이고, 여기까지, 여기 1이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255가 나오게 돼 있다 이거죠. 비보호 정수는 여기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어쨌든, 근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이제 값이 여기서는 1이 되고 올림수는 없었죠. 그죠? 여기 1입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올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보호 정수에 대해서 빼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의 보수를 만들어서 더하기를 했더니 그 결과가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캐리가 발생하면 정상이고 발생하지 않으면 오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된 이유가 오로지 덧셈기라고 하는 같은 논리회로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 빌림수, 상위에서 빌려오는 게 없다는 얘기고, 이게 캐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상위에서 하나 빌려오는 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더하기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값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딸 때는 캐리가 있으면 비정상, 캐리가 없으면 정상. 빼기를 하고 난 뒤에는 캐리가 있으면 정상, 캐리가 없으면 비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어셈블리언으로 프로그램 작성할 때 보면 직전에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캐리가 있냐 없냐를 따질 때에 그것이 이제 빼기를 했으면 캐리가 있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따질 때에 이제 그 캐리 값들을 이용을 하는데 빼기를 한 결과에서는 이 의미가 반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다른 예제를 한 거고요. 여기 역시도 이제 뺄셈도 역시 이제 캐리가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은 이제 역시 또 아주 큰 숫자를 빼기를 할 때도 이제 이걸 또 이용을 해야 되겠죠. 아까처럼 역시 알고리즘 형태로 해가지고 배열로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할 때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조건문을 따지는 게 있습니다. 조건문. 예를 들면 if 해가지고 x가 99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C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거냐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 작업은 실제 이제 어셈블리언으로는 일단은 x에다가 99를 빼본 다음에 빌려오는 게 없으면 x 값이 크거나 같은 거죠, 그죠? 99보다. 즉,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바로가 없으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죠. 바로가 있으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 거고, 바로가 없다는 얘기는, 빌려온 게 없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캐리가 있으면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되는 경우를 따질 때는 일단 x에다가 99를 먼저 빼보고 그 다음에 캐리가 있으면 참이 되겠고 캐리가 없으면 거짓이 되겠고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어셈블리언으로 표현할 때는. 그래서 어떤 값을 비교를 할 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 빼보고 그 빼는 연산 과정에서 뺀 결과 값은 의미가 없죠, 그죠? 그 과정에서 캐리가 발생했냐 안 했냐만 의미가 있고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요걸 빼본 다음에 그 캐리가 발생을 했으면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고 캐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if 문이나 이런 조건문 따질 때도 이런 이제 캐리나 바로를 따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비부호 정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부호 정수. 또 정수에 대한 얘기는 또 달라져요. 정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정수는 이제 오버플로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역시도 어쨌든 범위를 벗어났다, 넘쳐났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역시 정수도 똑같은 논리회로. 그래서 더하기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가산기를 이용을 하고 빼기도 역시 또 이의 보수를 더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의미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8리터만 따지면 이것이 이제 20이 되겠고 요놈이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1대를 쫙 더해보게 되면 이렇게 값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16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이건 여기는 보면 이제 양수와 음수를 더한 게 되겠고요. 이것은 양수와 양수를 더한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33이고 32인데 이것도 그대로 더해보게 되면 65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이 지극히 정상적인 값이죠. 그래서 이 정수에 대해서는 요 놈은 이 두 개는 지극히 정상적인 값이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 오버플로우 비트는 값이 정상적이면 제로, 정상적이지 않은 값이면 1로만 이제 설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고 부도 0이 되겠고, 요 경우에는 이게 둘 다 양수죠, 그죠? 이게 양수로 65, 양수로 64입니다. 그대로 역시 똑같은 가산율각을 더해봤더니 이게 쭉 됐더니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그죠? 1과 1을 더해서 0이 되고 하나 올라가서 1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우리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로서의 의미는 요 놈은 마이너스 127이야. 잘못된 값이죠, 그죠? 양수와 양수를 냈는데 음수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범위를 벗어난 거죠. 65와 64를 더하게 되면 129인데 8비트로는 우리가 128까지만 표현할 수가 있지, 127까지만 표현할 수가 있지 128이나 129는 표현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원래부터. 어쨌든 이런 상황은 뭔가 잘못된 거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음수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65고 이게 마이너스 64입니다. 따져보면. 그래서 그대로 역시 또 똑같은 덧셈기를 가지고 더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서 어쨌든 0이 나오고 뭐 하여튼 그 올라간 것도 뭔가 있었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결과가 8비트만 놓고 보면 127이야. 여기 제로라서, 그죠? 그래서 음수 두 개를 더했더니 양수가 돼버렸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역시도 마이너스 65와 마이너스 64를 더하면 마이너스 129인데 이건 표현 범위를 벗어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28 이하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8비트로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정상이고 이런 경우는 비정상인데 이게 저 V라고 하는 비트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연산을 하면 되냐는 거죠. 캐리는 제일 상단역을 더하는 과정에서 뭐 올림수가 있으면 1이고 아니면 제로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요 V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뭔가 위에 두 가지 케이스는 정상이고 밑에 케이스는 비정상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져줘야 돼요. 어떻게 연산하면 되겠는가? 뭔가 원리를 하나 찾으면 되겠죠, 그죠? 우선 양수와 음수를 더했어요, 그죠? 이 양수고 이건 음수지요. 양수와 음수를 더하면 어때요? 절대로 오버플로우가 안 나죠. 왜냐하면 절대값 점점 줄어드니까. 양수와 음수를 더하면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인데 그 사이에 있는 두 숫자를 양수와 음수를 더하면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양수와 음수들 간에 더하기는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 원래부터. 대신에 이렇게 양수와 양수를 더했는데 양수와 양수를 더하거나 또는 음수와 음수를 더하게 되면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수와 양수를 더했는데 음수가 됐다. 이건 잘못된 거다는 거죠. 근데 양수와 양수를 더해서 예전에 양수이면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양수와 양수를 더해서 양수가 됐으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양수와 양수를 더했는데 음수가 돼버렸어요. 이건 잘못된 값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음수와 음수를 더했는데 양수가 됐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오버플로우 비트를 결정하는 방법은 제일 상위 비트가 00인 것이 결과 1이 돼버렸거나 11인 것이 0이 돼버렸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따져주면 오버플로우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회로를 만들 때에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마찬가지 조건문에 대해서 앞에는 우리가 이제 비부호 정수 x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는 x가 정수라고 하면 비부호 정수면 아까처럼 이제 캐리를 가지고 판단했으면 됐고요. 만약에 x라고 하는 변수가 정수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였다 라고 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이거 빼기 연산을 한 다음에 이게
음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이제 양수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양수이면 참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큰 숫자가 돼가지고 오버플로우가 나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양수에서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주 큰 양수가 돼가지고 범위를 벗어나 버려서 음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그러니까 음이 아니면서 즉 음이 아니면서 오버플로우가 없거나 근데 설사 오버플로우가 났다면 음수인 것처럼 보이면 오버플로우가 났을 때 음수인 것처럼 보이면 사실은 아주 큰 양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면 참이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그 정수가 부호가 붙은 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따질 때에 단순히 양수냐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또 오버플로우가 났다면 사실은 아주 큰 양수였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있다면 그 값이 음인 것처럼 보이면 그건 정상적으로 아주 큰 양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양단 간에 서로 빼보고 그 결과를 갖고 양수냐 음수냐 오버플로우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따지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CPU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논리 회로로 만드는 거고요. 가능하면 간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부호가 붙은 정수든 비부호 정수든 같은 덧셈기를 쓴다. 회로 한 개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빼기는 이의 보수를 취해서 그냥 또 더하기를 해준다. 해서 덧셈기 한 개에다가 이의 보수를 만드는 회로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네 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값을 이제 이렇게 더하거나 할 때, 그러면 이것이 이제 CPU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호가 붙은 정수인지 비부호 정수인지는 CPU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의미 부여는 프로그래머가 한 거죠, 그죠? 요 메모리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이건 비부호 정수로 내가 쓰겠다. 또는 뭐 부호가 붙은 정수로 쓰겠다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정한 겁니다. CPU는 그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는 과정에서 캐리하고 오버플로우를 두 개를 다 연산을 합니다. 논리회로에서 덧셈을 할 때. 그래서 그 다음 후속에 이제 아까 이 부분 같은 걸 따진다고 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조건이 만족되냐 안 되냐를 따질 때 부호가 붙은 정수였으면 요걸 검사하면 되고 부호가 붙지 않은 정수였으면 요걸 검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리회로에서 덧셈을 할 때에 두 개를 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캐리는 얼마고 오버플로우는 얼마고 둘 다를 같이 값을 동시에 계산해 놓습니다. 캐리는 제일 상단에 올라가는 숫자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오버플로우는 제일 상단에 있는 요 비트들 간에 양수끼리 됐는데 음수가 됐거나 음수끼리 됐는데 양수가 됐거나 뭐 그런 경우를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 둘 다 1일 때, 뭐 둘 다 0일 때, 뭐 이렇게 뭐 케이스를 각각 여러 가지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산했을 때에 이것이 이제 만약에 논리 회로로는 그냥 이거 하나 작업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가 의미 해석을 할 때에 이건 원래 난 정수로 쓰기로 했어. 그러면 이게 20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한 결과가 16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없어서 이건 정상적인 값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비부호 정수용으로 썼다라고 하면 이게 20이 되겠고 이게 비부호 정수로는 250입니다. 두 개를 더했더니 16이 나오죠. 이거 16이죠. 근데 이건 캐리가 있어. 이 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값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산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것은 그 숫자를 정수로 썼냐 비부호 정수로 썼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논리 회로에서는 항상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연산을 하고 난 뒤에 그때에 그 결과 값은 어디 기록하지만 오버플로우 비트나 캐리 비트도 같이 계산해서 컨디션 코드로 했을 때 딱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명령어에서 그 비트에 대한 값을 검사를 쓰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수에 대한 거, 비보 정수에 대한 거, 더하기 빼기를 다 했고요. 논리연산 많이 쓰죠, 그죠? 논리연산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연산은 이제 명령어에서 논리연산할 때는 이제 비트 간에 1대1로 대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32비트 그 데이터를 쓴다고 하게 되면 각 대응되는 비트들 간에 AND와 OR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로는 거짓, 이런 참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들 간에 0과 0을 AND를 하면 0이 되고 뭐 이런 식이죠.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은 거짓으로 이런 참으로 매핑을 시키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exclusive OR. exclusive OR는 서로 값이 같으냐 다르냐를 따지는 거죠. 그죠? exclusive라고 하는 서로 배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배타적인 거. 그래서 0, 0은 같으니까 0, 0, 1은 다르니까 1, 1, 0도 다르니까 1, 1, 1은 같으니까 0.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논리 연산 명령어는 AND OR와 exclusive OR not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뭐 단순한 얘기죠. 그리고 비트들, 대응되는 비트들 간에 연산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죠? 이 대응되는 비트들끼리 AND를 하고, 뭐 대응되는 것들끼리 OR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모든 자료는 다 이진숫자로 다 표현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호가 붙은 정수, 비부호 정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도 표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소수점이 붙어 있는 실수도 표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소리도 표현해야 되겠고, 그림도 표현해야 되겠고, 뭐 온갖 것들 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기록을 했으면 기록할 때에 이건 어떤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쓴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이제 문자라든지 아까 숫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사람마다 나름대로 그 표현 형식을 달리하면 서로 이제 막 복잡하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표준을 정하자 해서 아까 그 이진수, 그 다음에 이의 보수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현재 그 같이 쓰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이제 표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스키 문자죠. 이건 이제 영문하고 숫자, 그 다음에 특수 기호 몇 개, 소위 말하는 그 키보드 자판에 있는 문자들, 키보드 그 가운데에 따라와 있는 그 문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표준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스키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미국 표준 코드 체계입니다.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뭐였지? 하여튼 뭐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 표준을 정했고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문은 이제 그 26자인가요? 그거를 대소문자 합쳐서도 52자에다가 숫자 10개 합치면 62개에다가 특수 키들을 조합을 해서 했더니 많아봐야 128개를 안 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7비트 표현 가능한 거죠. 7비트 표현 가능한데 어차피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이 최소 단위가 8비트짜리 바이트니까 그냥 바이트를 쓰는 겁니다. 8비트로. 그래서 결국엔 8비트로 이제 표현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까지 이들 간에 이제 16진수로는 뭐 41, 42에서 쭉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는 61부터 뭐 이렇게 7A까지 이렇게 이제 쓰고, 뭐 그 글자 제로입니다. 글자 제로. 0이라고 하는 동그라미에 0에 해당하는 그 글자, 그림 모양, 그거에 대해서는 30이고, 뭐 9는 39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정의할 때 보면 이제 나름대로 문자들 간에 또는 숫자들 간에 이제 오름차순을 딱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전식으로 정렬할 때 이게 비록 문자열이지만 그냥 직접 값을 갖고 바로 이게 정렬을 하게 되면 문자 간에도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 특수한 문자들이 있는데 뭐 이건 사실은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이런 용도만 알고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하는 라인 프린터에다가 뭔가 출력할 때에 거기다가 뭐
탭을 넣고 그 다음에 뭐 한 페이지를 넘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음 줄로 넘어가고. 그 중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 SP,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가 16진수로는 20이 되겠고, 이게 이제 스페이스만 누르면 한 칸 띄는 거. 그 다음에 벨은 아마 07인데 이것은 키보드 눌렀을 때 삑삑 소리 나는 거 있죠. 눌렀을 때. 그래서 사실은 화면에 그리는 건 아니지만 소리로 내릴 때.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한 칸 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호리존털 탭은 보통 그 탭키. 탭키 치면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그죠? 몇 칸씩 이렇게. 그 다음에 NL은 U라인. 요놈은 이제 그 다음 줄로 내려가는 겁니다. 다음 줄. 캐리지 리턴은 그 줄의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줄의 처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 줄 처음으로 가려고 하게 되면 다음 줄로 내려와서 그 줄의 처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U라인과 캐리지 리턴이 연달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오고 여기 나중에 나와도 좋고 순서는 상관없겠죠. 그죠? 그 줄의 처음으로 가서 내려가거나. 근데 이게 이제 운영 체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Escape 키가 있고 그 다음에 Delete 키가 있고. 그 나머지 키들은 보면 이제 특수한 용도인데 지금은 사실은 안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 쓴다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 이것이 이제 전부 다 보면 이제 제일 상위 비트가 0입니다. 8비트로 표현할 때에. 근데 이제 그 제일 상위 비트가 1로 되는 것들은 나름대로 특수 뭐 용도로 이제 정의해서 쓰긴 하는데 그건 표준이 아닙니다. 그건 표준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조금만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윈도우즈에서 텍스트 파일로 편집한 파일을 유닉스 시스템에서 리눅스에 대해서 보면 좀 다르게 보여요. 혹시 경험해 봤나요? 반대로 또 리눅스에서 편집한 파일을 윈도우즈에 가져와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거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건 그냥 그 상식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정말로 고지고대로 만들었어요. 항상 다음 줄로 넘어갈 때에 캐리지 리턴과 그 뉴라인 이걸 항상 시리즈로 붙여놓습니다. 그 문자에 표현할 때 윈도우즈에서는. 그래서 캐리지 리턴하고 그다음에 그 뉴라인하고 이거 항상 매 줄 끝에마다 이게 연달아 두 개가 나와요. 윈도우즈의 텍스트 편집기에서는 뭐 노트패드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래서 다음 줄 처음으로 할 때 이렇게 쓰는데, 근데 유닉스에서는 리눅스를 포함한 거기서는 어차피 다음 줄 넘어가는데 바로 한 칸 밑으로 갈 일이 있냐. 다음 줄은 무조건 처음이지.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 쓰지 마자. 그냥 이것만, 아니, 반대로. 뉴라인을 씁니다. 뉴라인만 쓰면 다음 줄 처음이지 바로 밑에 칸으로 갈 일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굳이 두 개씩 나열할 필요가 있냐. 그냥 이것만 쓰면 다음 줄 처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유닉스에서는. 따라서 유닉스나 그 리눅스에서 이렇게 편집한 파일을 윈도우즈에서 가져와서 보게 되면 이 캐리지 리턴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 그 한 줄이 주르륵 계속 연달아서 있는 것처럼 막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반대로 윈도우에서 작성한 파일을 유닉스에서 가져가서 보면 쓸데없는 문자가 하나씩 막 끼어 있어 사이에. 그 다음에 뭐죠? iOS, 맥OS, 맥킨토시에서는 또 반대로 또 이런만 써요. 그래서 그 차이는 이제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하긴 했는데 실제 적용하면서 OS마다 약간씩 의미를 좀 달리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약간씩 좀 편집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뭐 아스키 문자 표현은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다음 한글은 이제 뭐 숫자가 굉장히 많죠. 개수가. 그래서 뭐 11,172장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초성의 경우의 수, 중성의 경우의 수, 종성의 경우의 수를 다 곱해보면 11,172장가 나와요. 이건 뭐 8비트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16비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그 기술이 발전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영어 위주입니다. 모든 게 다. 근데 이제는 이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쓰면서 이제 각기 자기 문자들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것도 표준을 하나 정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각 나라마다 자기 표준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고 전 세계 공통 표준을 만든 것이 유니코드죠. 그죠? 유니코드. 그래서 16비트로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문자를 다 16비트에 다 정의를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ISO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유니코드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16비트니까 거기에는 이제 65,536개 안에 전 세계 모든 문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 속에는 한글도 있고 한자도 있고요. 근데 알다시피 그 영문 알파벳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이런 그 알파벳하고 유사한 그런 문자들은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아까 영문은 보다시피 뭐 52개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16비트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10,000개가 넘기 때문에 그 총 가능한 것이 65,000 얼마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글만 해도 이미 10,000개를 훨씬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자 쓰잖아요. 우리도 한국에서는 한자. 한자도 한국에서는 한자, 일본에서는 한자, 중국에서는 한자가 좀 다릅니다. 약간씩. 그럼 그것을 중국 걸로 그러면 기준으로 할 거냐? 처음에 이제 그런 논의를 하다가 그게 무슨 소리냐? 각 나라마다 원래 출발은 중국에 출발했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서 나름대로 약간의 이제 변형이 있고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다. 따로 정하자 해서 한국용 한자 따로 있고요. 일본용 한자 따로 있고 중국용 한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65,000개 중에서 4등분을 해가지고 한 덩어리는 중국 가져가고 한 덩어리 일본 가져가고 한 덩어리 한국 가져가고 나머지 4분의 1 가지고 나머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표준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한글 표준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16비트니까 그 16진수로 AC00이 가가 되겠고요. AC01이 가게 되겠고 AC02가 감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쭉 가서 끝에 가면 뭐 힛 이런 것은 뭐 안 보이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그 기본적인 그 자모도 있고 한자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표현을 쓰고 국제적으로도 표준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문자거든지 간에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사실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 텍스트 파일하고 바이너리 파일에 대한 그 의미를 좀 가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텍스트 파일하고 바이너리 파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은 이제 말 그대로 아스키 코드를 근거로 한 이런 이제 그가 되겠고, 물론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텍스트 파일 편집기로 물론 편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진 파일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실행 파일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진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문자형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문자형 변수입니다. 캐릭터 타입. 그다음 이제 파일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기록하려고 하는데, 이 문자형 변수에다가 3하고 이렇게 따옴표를 써요. 예, 그러면 이 따옴표를 붙이면 이것은 숫자 3이 아니라 글자 3이라는 겁니다. 글자 3. 따옴표를 붙이는 의미는 C 언어에서. 따라서 3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는 51, 16진수로는 33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기록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파일에 기록을 하면 사실은 그 자리에 이 값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냥 문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이번에는 키에다가 그냥 3, 그냥 숫자 3이죠. 이번에는 숫자 3을 하고 기록하면 실제로 그 자리에 숫자 3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파일을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 편집기로 보게 되면 처음에 있는 이 숫자는 정상적으로 보이겠죠. 왜냐하면 코드가 이것이니까 이것은 딱 3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 3에 나오는 이건 특수 문자야. 이건 화면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특수 문자는 아까 우리 아스키 코드 표에 보면 뭐 3에 해당하는 특수 문자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파일이 이렇게 이제 그 텍스트, 즉 아스키 코드나 이런 걸로 작성된 파일이라고 하면 그거 전용 편집기, 노트패드나 이런 거죠, 그죠? 아주 일반적인 그걸로 보게 되면 노트패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닉스에 쓰는 그 VI 편집기라든지 이런 겁니다, 이맥스나 그걸로 보게 되면 다 아스키 코드라고 간주를 하고 그 8비트씩 읽어와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자로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바이너리 파일은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들어있는 값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셈블러에서 예를 들어서 어셈블러에서 만들어진 실행 파일 거기에 들어있는 값들 그건 사실은 뭐 문자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로지 그냥 값이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뭐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래야 한글로 문서 편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록한 파일 그 텍스트 파일일까요? 아니면 이진 파일일까요? 아래야 한글로 작성한 파일을 기록을 하면 네? 텍스트 파일. 자, 텍스트 파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이진 파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뭐야 그런 거? 아, 제3이 다른 게 있어요? 뭐? 아, 아까 텍스트 파일을 그랬고. 그러니까 그 기준은 그 내용을 일반적인 그 텍스트 파일 편집,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로 만들어진 파일을 노트패드로 보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건 이진 파일입니다. 즉,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어떤 문자냐 하는 정보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자의 크기라든지 글자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무슨 문자가 있다. 이거 정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제 그 아래 한글 이런 곳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죠. 글자의 크기도 있고요. 글자의 폰트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고 이런 정보는 원래 아스키 표준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래야 한글을 만든 한글과 컴퓨터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네들이 그냥 정한 코드예요. 지네들이 정해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 만든 파일은 아래 한글에서만 읽을 수 있지 다른 어떤 편집기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래 한글 만든 그에서만 자기네들만 쓰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냥 이진 코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텍스트가 아닙니다.